현대인들이 건강에 대해 가지는 가장 흔한 고민 중 하나는 바로 내 몸이 제대로 회복되고 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특히 운동을 즐기는 분들이라면 더욱 절실하게 느끼는 부분이죠. 어제 고강도 운동을 했는데 오늘 또 운동해도 될까? 요즘 야근이 많은데 내 몸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까? 잠을 충분히 못 잤는데 오늘 몸 상태는 어떨까? 이런 궁금증들이 바로 HRV라는 놀라운 지표를 통해 답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HRV는 하트레이트 베리어빌리티의 줄임말로 우리말로는 심박수 변이도 또는 심박변이도라고 부릅니다. 이 용어 자체만 들으면 뭔가 복잡하고 의학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 개념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심박수라는 말을 떠올려 보세요. 보통 분당 70회처럼 1분 동안 심장이 몇 번 뛰는지로 표현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심장이 정확히 1초마다 한 번씩 뛰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HRV의 정의와 핵심 원리. 심장 박동이 분당 60회라고 가정해 봅시다. 단순 계산으로는 1초에 한 번씩 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0.9초 후에 한 번, 그 다음은 1.1초 후에 한 번, 또 그 다음은 0.95초 후에 한 번 뛰는 식으로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심장 박동 간격의 변화, 즉 연속된 두 심장 박동 사이의 시간 간격이 얼마나 다양하게 변하는지를 수치화한 것이 HRV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심전도에서 알파와 알파 사이의 간격을 RR 간격이라고 하는데 이 RR 간격들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연속된 5번의 심장 박동 간격이 0.95초, 1.02초, 0.88초, 1.15초, 0.93초라면 이 변화의 정도가 바로 그 사람의 HRV를 나타냅니다. 왜 심장 박동이 불규칙할까? 많은 사람들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뛴다고 하면 부정맥이나 심장질환을 떠올리며 걱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불규칙성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오히려 건강한 심장일수록 이러한 미세한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이는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끊임없이 심장 박동을 조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매 순간순간 다양한 내외부 자극에 반응해야 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와 내쉴 때, 생각을 할 때, 감정이 변할 때, 자세를 바꿀 때, 심지어 혈압이 미세하게 변할 때마다 심장은 이에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건강한 심장과 자율신경계를 가진 사람은 이러한 변화에 민감하고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심박 간격의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HRV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지만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입니다. 초기에는 주로 심장질환 환자들의 예후 예측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심근경색 후 환자들을 관찰한 결과 HRV가 낮은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 사망률이 높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HRV의 활용 범위는 질병 예측을 넘어 일반인들의 건강관리, 운동선수들의 컨디션 관리, 스트레스 관리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10여 년간 스마트워치와 피트니스 트래커의 발달로 인해 일반인들도 쉽게 HRV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면서 개인 건강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고 있습니다. HRV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이 스스로에게 보내는 일종의 상태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높은 HRV는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활발하고 유연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력이 좋고 회복 능력이 뛰어나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낮은 HRV는 몸이 스트레스 상태에 있거나 피로가 누적되어 있거나 회복이 충분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즉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몸의 조용한 경고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HRV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개인의 변화 패턴을 보는 것입니다. HRV는 나이, 성별, 체력 수준,
유전적 요인 등에 따라 개인차가 매우 큽니다. 어떤 사람은 평상시 HRV가 50인데 건강하고 다른 사람은 30이어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정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보다는 자신만의 기준선을 파악하고 그 기준에서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훨씬 의미 있습니다. 이는 마치 혈압이나 체온처럼 개인차는 있지만 각자의 정상 범위에서 벗어났을 때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HRV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자율신경계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작동하는 신경계입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도, 의식을 잃었을 때도, 심지어 마취 상태에서도 심장을 뛰게 하고 호흡을 유지하며 소화를 시키는 것이 바로 이 자율신경계의 역할입니다. 이 시스템은 크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는 두 개의 상반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둘의 균형과 상호작용이 바로 우리의 HRV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교감신경, 몸의 비상대응 시스템. 교감신경은 우리 몸의 비상대응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즉시 행동할 수 있도록 몸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원시시대의 맹수를 만났을 때 도망치거나 싸워야 했던 상황을 떠올려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상승하며 근육으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합니다. 또한 소화 활동은 일시적으로 줄어들고 동공이 확장되며 땀 분비가 증가합니다. 이 모든 변화는 생존을 위한 최적의 상태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상황은 실제 생명의 위험보다는 심리적 스트레스, 업무 압박, 시험이나 면접 같은 긴장 상황, 격렬한 운동, 카페인 섭취, 수면 부족 등입니다. 교감신경이 우세할 때 심장은 더 빠르고 규칙적으로 뛰게 됩니다. 이는 효율성을 위한 것으로 응급 상황에서는 심장이 예측 가능하고 일정한 리듬으로 뛰는 것이 혈액 공급에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HRV가 감소하게 됩니다. 부교감신경, 몸의 회복과 재생 시스템. 부교감신경은 교감신경과 정반대의 역할을 합니다. 이는 몸의 회복과 재생을 담당하는 시스템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활성화됩니다. 부교감신경이 우세할 때는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혈압이 낮아지며 소화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또한 면역 기능이 강화되고 성장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며 전반적인 회복과 재생 과정이 촉진됩니다. 이는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명상을 할 때, 깊게 이완할 때,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주로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 심장은 더욱 여유롭고 유연하게 뛰게 됩니다. 이때 심장은 호흡 리듬에 따라 미세하게 조절되는데 숨을 들이마실 때는 약간 빨라지고 내쉴 때는 느려지는 자연스러운 변화를 보입니다. 이러한 호흡성 부정맥이라고 불리는 현상은 건강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반응이며 이로 인해 HRV가 증가하게 됩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일수록 이러한 변화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며 나이가 들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이런 변화가 줄어듭니다. 자율신경계의 균형과 HRV의 관계. 건강한 사람의 자율신경계는 상황에 따라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사이를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빠르게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대응하고 위험이 지나가면 신속하게 부교감신경으로 전환하여 회복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러한 전환 능력이 바로 적응력의 핵심이며 HRV가 높다는 것은 이런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만성적인 스트레스나 과로, 수면 부족 등으로 인해 교감신경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어 있거나 나이가 들면서 부교감신경의 기능이 저하되면 이러한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심장이 한 가지 패턴으로만 뛰게 되어 HRV가 감소합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지휘자가 없어 모든 악기가 한 가지 리듬으로만 연주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HRV 측정을 통한 자율신경계 상태 파악. HRV 측정의 가장 큰 장점은 자율신경계의 상태를 비침습적으로, 즉 몸에 해를 주지 않고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통적으로 자율신경계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검사들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HRV는 단순히 심전도나 맥박을 측정하는 것만으로도 자율신경계의 활동 상태를 추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HRV 분석에서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사용됩니다. 시간 영역 분석에서는 RMSSD, PNN50 같은 지표들이 주로 부교감 신경 활동을 반영하고, 주파수 영역 분석에서는 LF 저주파와 HF 고주파 성분을 분석하여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상대적 활동을 평가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분석 방법들을 통해 우리는 현재 자신의 몸이 스트레스 모드에 있는지 회복 모드에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일상생활 속 자율신경계 변화와 HRV. 우리의 자율신경계는 하루 종일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몸을 깨우고, 식사 후에는 소화를 위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업무나 운동 중에는 다시 교감신경이, 저녁 휴식 시간에는 부교감신경이 우세해집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리듬이 바로 건강한 자율신경계의 특징이며, HRV 측정을 통해 이런 변화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자연스러운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스트레스가 과도하거나 회복이 불충분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HRV 수치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은 마치 외국어를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숫자들이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 몸이 전하는 풍부하고 복잡한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HRV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고 낮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마치 혈압이나 심박수처럼 상황과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의 기준선, 측정 시점, 최근의 생활 패턴, 나이와 체력 수준 등 다양한 요소들이 HRV 수치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히 높고 낮음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높은 HRV가 의미하는 것들. HRV가 높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마치 숙련된 운전자가 도로 상황에 따라 적절히 속도를 조절하고 방향을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높은 HRV를 가진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고, 스트레스가 끝나면 빠르게 회복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면역 기능이 우수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낮으며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강합니다. 구체적으로 높은 HRV는 다음과 같은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반영합니다. 첫째, 심혈관계의 건강 상태가 좋다는 신호입니다. 심장과 혈관이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어 혈압 조절이 원활하고 혈류 공급이 효율적입니다. 둘째, 수면의 질이 좋다는 표시입니다. 깊고 충분한 수면을 취한 사람은 부교감신경이 잘 활성화되어 HRV가 높게 나타납니다. 셋째, 규칙적인 운동 습관의 결과입니다. 적절한 강도의 꾸준한 운동은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개선시켜 HRV를 높입니다. 넷째,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의 증거입니다. 명상, 요가, 호흡법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사람들은 높은 HRV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낮은 HRV가 보내는 경고 신호들. 반대로 HRV가 낮다는 것은 자율신경계의 유연성이 떨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마치 오래된 차의 서스펜션이 딱딱해져서 작은 충격에도 크게 흔들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낮은 HRV는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으며 각각의 원인에 따라 접근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낮은 HRV가 나타났을 때 당황하지 말고 그 원인을 차근차근 분석해보는 것입니다. 낮은 HRV의 주요 원인들을 살펴보면 먼저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업무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어려움, 경제적 부담 등이 지속되면 교감신경이 계속 활성화되어 HRV가 감소합니다.
다음으로 수면 부족이나 수면의 질 저하가 있습니다. 충분히 잠들지 못하거나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부교감 신경의 활동이 제한되어 HRV가 낮아집니다. 또한 과도한 음주나 흡연, 카페인 과다 섭취 등의 생활 습관도 HRV 감소의 원인이 됩니다. 운동 부족이나 반대로 과도한 고강도 운동 역시 HRV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질병과 관련해서도 낮은 HRV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 환자들에게서 HRV 감소가 자주 관찰되며 이는 질병의 진행 정도나 치료 효과를 평가하는 지표로도 활용됩니다. 또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정신건강 문제도 HRV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낮은 HRV가 곧 질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속적으로 낮은 수치가 관찰될 때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별 기준치의 중요성과 설정 방법. HRV를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개념은 개인별 기준치입니다. 사람마다 나이, 성별, 체력 수준, 유전적 요인, 생활 습관 등이 다르기 때문에 HRV의 정상 범위도 개인차가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 20대 운동선수의 HRV와 50대 직장인의 HRV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마치 키가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의 보폭을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개인 기준치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최소 2주에서 4주간의 지속적인 측정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 비교적 안정된 생활 패턴을 유지하면서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조건에서 HRV를 측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침에 깨어난 직후, 아직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측정하는 것이 가장 일관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의 평균값이 개인의 기준치가 되고 표준 편차를 계산하여 정상 범위를 설정합니다. HRV 변화 패턴의 분석과 활용. 개인 기준치가 설정되면 이후에 HRV 변화를 해석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기준치보다 10에서 20% 이상 높은 값이 지속되면 몸이 잘 회복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준치보다 10에서 20% 이상 낮은 값이 며칠간 지속되면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거나 회복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운동 강도를 줄이거나 충분한 휴식을 취하거나 스트레스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또한 HRV의 변화 패턴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기에 걸리기 전에 HRV가 미리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면역력 저하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의 경우 과훈련 상태를 HRV 감소를 통해 파악하여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치료나 생활습관 변화의 효과를 HRV 변화를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HRV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몸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현대적 HRV 모니터링. 과거 HRV 측정은 병원이나 연구소에서만 가능한 복잡하고 비싼 검사였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는 손목에 차는 작은 기기만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HRV를 측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장에는 다양한 HRV 측정 도구들이 출시되어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도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워치와 피트니스 밴드는 가장 일반적인 측정 도구로 애플워치, 가민, 폴라, 핏빗, 삼성 갤럭시 워치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들 기기는 광학 심박 센서를 사용하여 혈류량의 변화를 감지하고 이를 통해 심박 간격을 추정하여 HRV를 계산합니다. 전문적인 HRV 측정을 원한다면 흉부 스트랩형 심박 센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폴라 H10, 가민 HRM 프로 같은 제품들은 ECG 심전도 신호를 직접 측정하여 더 정확한 HRV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또한 HRV 포트레이닝, 엘리트 HRV, 큐비오스 HRV 같은 전용 앱들도 있어 스마트폰의 카메라나 별도의 센서와 연동하여 HRV를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 앱들은 일반 피트니스 기기보다
더 상세한 분석 기능을 제공하며 개인별 맞춤형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확한 측정을 위한 최적 조건과 시점. HRV 측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언제, 어떻게 측정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측정 시점은 아침에 깨어난 직후입니다. 이때는 하루 중 가장 안정된 상태이며 외부 스트레스 요인들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알람이 울린 후 완전히 깨어났지만 아직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신체 활동으로 인한 영향이 없고 하루의 스케줄이나 스트레스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측정 자세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누운 자세에서 측정하는 것이 가장 일관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앉거나 선 자세에서는 체위 변화로 인한 영향으로 수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측정 시간은 최소 1분에서 5분 정도가 적당하며 이 시간 동안은 움직이지 말고 편안하게 호흡해야 합니다. 깊게 숨쉬거나 숨을 참는 등의 의도적인 호흡 조절은 HRV에 영향을 주므로 피해야 합니다. 또한 측정 전에는 카페인 섭취, 격렬한 운동, 스트레스 상황 등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중 HRV 측정도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의 HRV는 부교감신경의 활동을 가장 잘 반영하며 회복의 질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스마트워치들이 야간 HRV 측정 기능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수면의 질과 회복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면 중 측정값은 기상 직후 측정값과 다를 수 있으므로 일관된 비교를 위해서는 같은 시점의 데이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장기적 추세 관찰의 중요성과 데이터 해석법. HRV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일일 변동이 크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하루하루 측정값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완전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따라서 하루 이틀의 수치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최소 일주일, 이상적으로는 한 달 이상의 장기적 추세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날 HRV가 평소보다 낮게 나왔다고 해서 즉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연속으로 평소보다 낮은 값이 지속된다면 이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신호입니다. 효과적인 데이터 해석을 위해서는 HRV 수치와 함께 다른 요소들도 함께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시간과 질, 스트레스 수준, 운동 강도와 시간, 음주나 카페인 섭취량, 컨디션 점수 등을 함께 기록하면 HRV 변화의 원인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많은 HRV 앱들이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 요소들을 함께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HRV 데이터의 실생활 활용 전략. HRV 데이터를 실생활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전략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운동 강도 조절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HRV가 평소보다 높을 때는 몸이 잘 회복되어 있다는 신호이므로 고강도 운동을 해도 좋습니다. 반대로 HRV가 평소보다 현저히 낮을 때는 운동 강도를 줄이거나 휴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많은 프로 운동 선수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HRV를 활용하여 과훈련을 방지하고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합니다. 둘째, 스트레스 관리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나 개인적인 문제로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HRV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HRV 변화를 통해 자신의 스트레스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HRV가 지속적으로 낮다면 명상, 요가, 호흡법 등의 스트레스 관리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셋째, 수면 패턴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수면 부족이나 수면의 질 저하는 HRV 감소로 이어지므로 HRV 추이를 보면서 수면 습관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측정 시 주의사항과 한계점 인식. HRV 측정과 해석에는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측정 기기의 정확도 차이를 인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흉부 스트랩형 ECG 센서가 가장 정확하고 손목 착용형 광학 센서는 상대적으로 오차가 클 수 있습니다. 특히 피부색, 문신, 털, 움직임 등이 광학 센서의 정확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HRV는 질병 진단 도구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HRV 변화가 건강 상태의 변화를 시사할 수는 있지만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 진단하거나 치료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개인차가 매우 크므로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나이, 성별, 체력 수준, 유전적 요인 등에 따라 정상 HRV 범위가 크게 다르므로 항상 자신만의 기준선을 바탕으로 변화를 해석해야 합니다. 넷째, 약물 복용이나 질병이 있는 경우 HRV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의료진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HRV에만 의존하지 말고 주관적인 컨디션, 다른 생체 지표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HRV 향상 전략. HRV를 개선한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 균형을 회복하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행히도 HRV는 생활 습관의 변화를 통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수많은 연구들이 특정 생활 습관들이 HRV 향상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입증해 왔으며 이러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체계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방법을 한꺼번에 시도하기보다는 자신의 현재 상황과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서서히 나타나므로 최소 4주에서 6주 정도의 꾸준한 실천이 필요하며 급격한 변화보다는 지속 가능한 습관 형성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운동을 통한 HRV 개선의 과학적 메커니즘. 규칙적인 운동은 HRV 개선에 가장 강력한 효과를 보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운동의 종류, 강도, 빈도에 따라 그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혈관계의 전반적인 기능을 향상시켜 HRV를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주 3에서 5회, 30분에서 60분간의 중등도 강도 유산소 운동은 부교감 신경활동을 증가시키고 안정 시 심박수를 낮춰 HRV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걷기, 조깅, 수영, 사이클링 같은 운동들이 대표적이며 운동 강도는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근력 운동 역시 HRV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 2, 3회의 전신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늘리고 기초대사율을 높여 전반적인 신체 컨디션을 개선시킵니다. 특히 복합 관절 운동,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등은 여러 근육군을 동시에 사용하므로 자율신경계에 긍정적인 자극을 줍니다. 다만 과도한 고강도 운동은 단기적으로 HRV를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적절한 휴식과 회복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후 24에서 48시간 내에 HRV가 기준치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운동 강도나 볼륨을 조절해야 합니다. 요가, 태극권, 기공 같은 마음챙김 기반의 운동들은 HRV 향상에 특별한 효과를 보입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신체 활동과 호흡, 명상을 결합하여 부교감 신경을 직접적으로 활성화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8에서 12주간의 규칙적인 요가 실천이 HRV를 20에서 30%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들의 장점은 나이나 체력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시작할 수 있고 부상 위험이 낮다는 점입니다. 영양과 식습관이 HRV에 미치는 영향. 올바른 영양 섭취는 HRV 개선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정 영양소들이 자율신경계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균형 잡힌 식단은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최적화시켜 HRV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들, 연어, 고등어, 아마씨, 호두 등은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여 HRV 향상에 기여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보충제를 8주간 섭취한 그룹에서 유의미한 HRV 증가가 관찰되었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 기능에 필수적인 미네랄로 부족할 경우 HRV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녹색 잎채소, 견과류, 씨앗류, 통곡물 등을 통해 충분한 마그네슘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식품들, 베리류, 다크 초콜릿,
녹차, 컬러풀한 채소들은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HRV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폴리페놀이 풍부한 음식들은 혈관 기능을 개선하여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하여 HRV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하루 300mg, 커피 3-4잔 이하로 제한하고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 역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탈수를 유발하여 HRV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완전한 금주가 어렵다면 주 2-3회 한 번에 1-2잔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공식품, 트랜스지방, 과도한 설탕 섭취는 염증을 증가시키고 혈당 변동을 크게 하여 자율신경계에 부담을 줍니다. 수면 최적화를 통한 HRV 향상 전략. 질 좋은 수면은 HRV 개선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면 중에는 부교감 신경이 우세해져 신체 회복과 재생이 활발히 일어나며 이 과정에서 HRV가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성인의 경우 7에서 9시간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이며 수면 양뿐만 아니라 질도 매우 중요합니다. 깊은 수면 단계와 REM 수면 단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HRV가 효과적으로 회복됩니다. 수면 환경 최적화는 HRV 향상의 첫걸음입니다. 침실 온도는 18에서 22도로 시원하게 유지하고 완전한 암막 커튼이나 아이 마스크를 사용하여 빛을 차단해야 합니다. 소음을 최소화하고 침대와 베개는 개인의 체형에 맞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전 루틴도 중요한데 잠들기 1-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 등 블루라이트 노출을 피하고 가벼운 독서, 명상, 따뜻한 목욕 등의 이완 활동을 통해 몸이 자연스럽게 수면 모드로 전환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스케줄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것이 생체 리듬을 안정시켜 HRV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오후 늦은 시간이나 저녁의 낮잠은 야간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낮잠이 필요하다면 오후 3시 이전에 20분에서 30분 정도로 제한해야 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이나 기타 수면 장애가 있다면 전문의와 상담하여 치료받는 것이 HRV 개선에 필수적입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정신 건강이 HRV에 미치는 영향.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HRV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고 교감신경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어 HRV가 감소합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는 HRV 향상에 필수적입니다. 명상은 가장 강력한 HRV 개선 방법 중 하나로 하루 1-20분의 꾸준한 명상 실천만으로도 4에서 8주 내에 유의미한 HRV 향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 명상, 집중 명상, 자해 명상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흡법은 즉각적으로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특히 심박수와 호흡을 동조시키는 일관성 호흡법이나 478 호흡법, 박스 호흡법 등이 HRV 향상에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호흡법들은 부교감 신경을 즉시 활성화시켜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HRV를 높입니다. 하루 5에서 10분씩 규칙적으로 실천하면 장기적인 HRV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피곤하고 몸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HRV는 단순히 건강 점수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선택으로 만들어가는 회복력의 지표입니다. 오늘부터는 수면, 식사, 운동, 스트레스 관리 하나하나가 HRV라는 신호를 바꾼다는 걸 기억하시고 몸이 보내는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깊고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가겠습니다.